안녕하세요. 우리 공단기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세무사라고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뭐 세법과 관련된 얘기들 좀 해드릴 텐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 200분을 얘기해도 모자랄 시간이거든. 그래서 뭐 20분만 주어지니까 딱 20분 동안 제가 할 얘기만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많은 얘기들은 일단 여러분들 공단기 홈페이지 교수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2023년도 합격 커리큘럼 영상이 나와요. 이제 그걸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세파르타라고 검색하면 어쨌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나오니까 그 카페에서 여러 가지 수험된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학업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파르타 그냥 검색하면은 무슨 뭐 세퍼레이터인가 무슨 뭐 공작 기계 같은 게 나와. 그거 말고 우리 세무직 종합반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건 세파르타 잘 검색하셔가지고 세법에 대한 문제들은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설명회에서 저희가 할 얘기들은 이건가? 뭐 세법과 관련된 뭐 과목의 성격부터 해가지고 뭐 출제 경향부터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뭐 지금 알아서 뭐 할 거야? 아직 세법도 모르는데 과목별 법별 특징이 뭔지를 알아서 또 뭐 해요? 또 이게 나오면 또 뭐가 중요해? 이 데이터가 한 문항 나온다고 한 문항 정도 공부하고 여섯 문항 나온다고 여섯 문항 정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단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중요성들은 1회독하고 2회독하고 마지막에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내가 부족한 시간 하에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라는 기본 이상의 실력이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 남은 시간의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것들을 뭐 시험에 처음에 진입하면서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뭐 할 얘기 할 필요 없는 얘기고, 이거 뭐 국세 기본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국세 징수법에서 두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몰라.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냥 이거 뭐 적으래 적었는데 의미 없는 자료라 가지고 20분 동안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야.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세법이라는 이 머리 아픈 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얘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법을 잘하기 위한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한번 봐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대학에서 세법을 한번 공부한 사람들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 뭐 수험생들 중에서는 실무를 좀 해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른 상황에서의 나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세법이 뭐든 회계가 뭐든 커리큘럼 무슨 강의를 듣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그냥 세부적인 전략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공부에 있어서의 대의는 이거. 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무직이든 뭐 행정직이든 뭐든 이게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험에 대한 목표와 노력과 어려움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무직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공직이 일반 직장보다 안전하니까, 그리고 공직이라는 것을 시험 봐서 붙고 나면은 더 이상 잘리지 않으니까, 어쨌건 내 정년까지는 그래도 뭔가의 안정된 직장과 나의 어떤 능력과 이런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일반 사기업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자격을 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만약에 그냥 일하면, 또는 친구가 해보라고 그래서라면, 또는 부모님이 난 별로 뭔지 모르겠는데 해보라 그래서 세무서가 뭔지도 세금이 뭔지도 모르는 내가 그냥 하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시작을 하려 그랬다든지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듦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힘듦을 견뎌내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결코 절대로 쉽지 않은, 상당히 많은 수가 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의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두 번째야. 이것을 합격할 때까지의 불확실성, 합격할 때까지의 누군가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어쨌든 1년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시간에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막막함, 오직 혼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외로움,
이런 인내심, 이런 지구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근데 사람은 힘듦이 닥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겨내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데 이겨내는 사람은 힘든데 어떻게 이겨내? 아유, 힘들지만 난 그냥 이겨낼 운명이다, 이러고 이겨내.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얻었다면 나에겐 이럴 것이고, 내가 지금 이 힘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면 난 이러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한 지금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격해야지, 합격하지 않으면 이것을 선택해서 시작한 내 인생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렵더라도 그래도 극복하고 이겨낸다 그러면 내 인생은 굉장히 환한 꽃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간절함을 장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법이고 회계고 뭐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또는 부모님과 또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의지를 한번 다져보세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스스로 반드시 나는 세무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라는 의지를 잡았다면 그 의지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과 어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확고하게 서야, 그래야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겪어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근데 목표를 설정하면 뭐해? 목표까지 간다라는 게 쉬우면 그건 목표가 아니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달성의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달성의 간절함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 목표 달성에 응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이 일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의지를 다지고, 그리고 그 응당한 노력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이 스타를 얻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달성의 간절함을 세팅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응당한 노력의 방법은,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얻으러 와. 이것만 얻으러 오고 이게 없어. 그러니 일단 오늘 이것을 얻어가고 나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인데 이 어려운 길을 내가 어떠한 의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잘 새겨가면서 그러한 의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이 정보와 방법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영을 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큰 별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세부적인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마음가짐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법이라는 거. 자, 이 세법이라는 게 대단히 골치 아픈 거예요. 어쨌건 간에 저도 이것저것 살면서 많이 배워봤지만 제가 살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일단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법이 일단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이제 국민들한테 이 세금, 조세라는 것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국민이 세금 내기를 좋아하겠어? 세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삥 뜯어가는 거야.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져가기만 하는 것이 세금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세금 내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따라서 국가가 그냥 돈 필요할 때마다 아무 국민한테 아무 금액이나 막 걷어간다 그러면, 이러면 밀란이 일어나겠지, 폭동이 일어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국가의 운영 비용을 걷어오는 이 과정에서의 기준, 그리고 규정, 그리고 절차 등을, 이런 것들을 법률로서 정해놓은 것이 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과의 국가의 약속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해당한 사람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것을 정해놓으면 국민들은 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진 이 규칙을 지켜야 어쨌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좋든 싫든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조세 시스템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는 어디야? 여기야. 행정공무원. 국가, 법률과 국민 사이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의 행정적 기관. 그게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무공무원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국민에게 지어진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발동하는 이제 그러한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찾아다니면서 깡패처럼 돈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에 의해야 되는 겁니까? 세법이라는 법률적 절차와 규정에 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의 법률, 세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법을 잘 안다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세금 계산하는 산식이라든지 세금 걷어가는 금액이라든지 세금을 왜 걷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뭐 어렵긴 하더라도 우리가 못할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들에게 세법이 특히나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세금이 안 붙는 게 없어요. 세금이 안 붙는 게 없는데 이 세법은 세법이라는 법률 분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법률은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얻어들이는 여러 가지 소득들, 국민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국민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발생된 성과를 세금으로 얻어가기 때문에 그 성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 이 국민들, 기업들이 만들어낸 회계 정보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세법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회계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의 세법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제 효과도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수출입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과세 체계는 좀 달라요. 그럼 또 뭐도 알아야 돼. 수출입에 관련된 무역도 알아야 돼. 그리고 세법의 상당히 중요한 분야. 여러분들 신문 뉴스 보면 많이 나오지만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상속증여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부동산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없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도 알아야 돼. 부동산도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률들, 그리고 뭐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권리, 임차인의 보호 규정들 이런 것들이 세법에 모두 반영되는 정말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게 세법이라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의 시험은 이것을 보는 거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이런 것들 하나도 다 모른 채로 암기만 할 것이냐? 세법을 암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세법은 암기로서는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세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대한 지식들의 집합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법이라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이냐면 세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결론이 있겠지. 그러면 이 규정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취지를 먼저 실무적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이해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어쨌건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규정 정리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이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참 까다롭게도 이 법률의 형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형식의 용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는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규정으로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식 자체는 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조문의 확인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세법을 하나하나씩 완성시켜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건 최대한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과정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를 위한 세법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전달하려고 저는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법이라는 것은 암기라는 개념이 아닌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내가 완성시키는 과목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암기 과목이다? 아니야. 세법은 완전한 일회독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아니야. 세법은 절대적인 이해의 과목이고 한 번에 절대로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은 수 없는 다회독을 통해서 완성시켜야 되는 이해를 전제로 한 다회독을 수단으로 하는 과목이다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세법은 한 방에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하나에 대한 규정을 공부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취지로 여러 번 학습하다 보면은 힘든 내용들 결국은 내가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대 벌써. 그래가지고 커리큘럼은 뭐 모든 커리큘럼이 다 마찬가지겠죠. 모든 커리큘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 이론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는데 일단 뭐 기출 문제를 풀어봐서 기존에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제 예상 문제들을 단원별로 풀어가지고 전체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내가 안다는 것과 문제 푸는 것이 다르죠. 또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시간 내에 일정 수의 문제를 맞춰나가는 프로그램은 또 달라. 그러니 동형 모의고사라는 모의고사 프로그램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 놓는 내용 정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20문제라고 하지만 OX 문제 80개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전부 다 말문제이기 때문에 사지선다형 20문제는 그냥 80개의 진위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OX라는 OX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2, 3일에 걸쳐 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 한 2주 전에 후루룩 풀어보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해서 어쨌건 여러분들이 세법이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고득점을 맞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거치는 게 당연한 원칙일 것이고 이게 가장 완전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요거를 꼭 거쳐야 되나요? 제가 지금 공부할 시간이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답변이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걸 예로 많이 드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요리 대회를 나가. 된장찌개 선발 대회야. 그런데 된장찌개를 끓이라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힌 된장 가지고서는 파랑 양파랑 두부만 넣어도 먹을만해 된장만 넣고 그런데 거기다가 차돌박이 넣어봐. 오 맛이 달라지죠. 거기다 꽃게 다리 몇 개라도 집어넣어봐봐. 오 달라진단 말이지. 거기다가 소고기를 좀 잘라가지고 집어넣어봐봐. 오 맛이 달라져.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리 대회 나가는 건데 뭐가 더 최선이냐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이래도 되느냐라는 최소한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방식을 접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최소한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족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시험이라는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은 무조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은 필요 없는데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은 제가 용납 못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커리큘럼은 당연히 다 필요한 내용들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더라도 어쨌건 최소화를 해가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기본 이론과 객관시대법과 동형모의사 이 세 가지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이 그래도 60, 70점이라도 맞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의 전제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의 경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의미한 것이 한국사도 국어도 회계도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필요도 없는데 돈 벌려고 만든 커리큘럼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부도덕하진 않아. 모든 커리큘럼이 어쨌건 여러분들 합격에 정말로 10이라도 20이라도 반드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반복을 통해 메꿔주는 그런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시된 커리큘럼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전제하에 그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이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뭐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제가 말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더 떠들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여러분들이 부디 세무직 공무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검증받은 공단기의 우리 세무직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입성하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자,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교수님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선은 교수님께 이제 베스트 질문 두 가지를 뽑아서 이제 교수님이 답변하는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캐치마인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문 두 가지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캐치마인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교수님 커리큘럼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법 1회독을 하고 있는데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고민입니다. 나중에 기출 풀면서 정리해 나가면 해결이 될까요? 참 단순무지하게 그지없는 질문이죠. 이게 세법을 맨날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는데 무슨 세법이 휘발유도 아니고 잘 생각해봐. 세법이 휘발성이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휘발성이 강한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세법을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법과 함께 공부하는 한국사, 국어, 영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법이 휘발성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한국사, 국어, 영어를 여러분들 몇 회독 했게? 82회독, 94회독 했을 거 아니야. 100회독 넘은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게 회독을 했는데 휘발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세법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내보지도 걷어보지도 않은 그러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데 읽는 대로 머릿속에 꼭꼭 박히는 게 그게 정신병자지, 이걸 잊어버리는 게 이상한 거고 이것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파리바게뜨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루틴들이 있어. 그 루틴들을 안 잊어버려? 그것도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휘발성학은 여러분들이지 이게 아니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그에 대한 정답에 장애를 주는 이러한 기억력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세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맡에 법률로 만든 규정을 실행하는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암기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편의점에서 왜 바코드를 찍고 이걸 누른 다음에 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결산 표시를 사장한테 줘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서를 바꾸거나 까먹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편의점의 루틴상 판매가 된 것은 여기에 기재가 되고 여기에 기재된 것을 이걸 누르면 결과가 나오면 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장한테 전달해 줘야 다음 아르바이트생한테 인수인계가 된다 라는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를 뭘 외워? 이게 뭐 휘발돼?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휘발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법은 모든 규정을 왜 이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이 규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휘발성이란 말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나가면 해결될까요? 아니 재료도 없고 요리 방법도 모르는데 요리만 무지하게 해가면 요리 실력이 늡니까? 아니지. 항상 문제풀이는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풀이는 건강검진이라고 보면 돼. 건강검진.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 실력이 팍팍 느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 알거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문제풀이의 목적은 딱 하나야.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단단해진 몸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는 1번 읽고 2번 읽었을 때 정답이면 찍고 넘어가면 되지만 기출문제 풀이든 단원별 문제 풀이든 여러분들이 수험 과정으로 하는 문제 풀이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이야. 그 문제를 풀자마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체크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출문제든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문제집만 달랑 들고 다니면서 풀어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 문제집을 통해서 풀어서 내 약점을 찾아낸 다음에 본서를 들고 보완한 다음에 다음 문제 풀고 모르는 문제들은 또 본서를 가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보완하고 해서 문제를 풀면 휘발성이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나의 약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하나의 검진 테스트, 리트머스종이로서 이용을 하는 것이 기출문제 풀이고 모든 문제 풀이의 과정이며,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실제 내가 그런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을 것이다를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어쨌건 뭐 내가 바라보는 기출문제라든지 휘발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좀 괴리감이 좀 있지만 어쨌건 저는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17년간 이 과목을 여러분들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이 맞겠지 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